108번 한번 봐볼까? 108번. 108번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108번 잠깐 봐보시면 문제 한 번만 잠깐 보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 되게 당황하고 되게 짜증내거든. 저도 짜증나요. 이런 문제 보면. 네. 뭐 방법 있습니까? 그냥 한번 읽어봐야죠. 자, 쭉 봅시다. 자, 이게 원래 이제 나온 부분은 유리식 부분이에요. 유리식의 좀 최고 난도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유리식의 최고 난도. 아, 일단 말이 좀 어려워. 이제 한번 읽어볼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이게 국어 비문학 지문에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이게 경제용어야, 경제용어. 경제에 사용하는 단어야. 조금만 더 갖고 와서 봐볼까? 조금만 줄여야겠다. 자, 안 오는구나. 자, 그럼 봐볼게.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 물론 15세 이상 인구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한 지역의 인력 활용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주로 차용이 되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단어에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 형태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응? 경제활동 인구는 뭐죠? 여기 나와 있잖아. 비경제하고 경제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이 경제활동 인구는 뭐였죠? 문제를 보니까 취업자하고 실업자인 거지.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식을 보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그냥 15세 이상 인구는, 네, 15세 이상 인구는 어떻게 되죠?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하자. 그죠? 15세 이상 인구 수 중에서 경제하고 비경제가 있죠. 그 중에 고용률은 얘가 취업자 수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여기는 실업자 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나오죠. 15세 이상 인구의 비, 실업자의 비, 실업률은 동일하다. 실업률은 같다. 고용률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잡으려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1년도에 29번, 그러니까 킬러죠, 킬러 문항 중에 하나에 소화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해볼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까? 여기다 써보자. 취업자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실업자라고 쓰고요. 그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거를 포함하는 관점이 뭐죠? 15세 이상 인구죠.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표를 한번 잡아볼까? 표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A라는 지역, 여기 B라는 지역으로 해서 표를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수치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번 보자. 이게 지금 현재 목적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A지역과 B지역의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대4래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 여기를 잡겠죠. 여기 잡을 거 아니? 그럼 제일 처음에 문자 뭐로 잡아? 3A, 4A.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비례 상수 잡으라는 뜻이니까. 됐어요? 요거 한번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실업자 수의 비가 5대 6이래요. 5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5B 대 6B 이렇게 잡아줄까요? 됐어요? 5B 대 6B 이렇게 잡아줘 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야? 취업자가 문제에 안 나와 있죠? 취업자의 비율이 없어요. 취업자는 실제로는 고용률에 들어가는 거 이걸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까요? 이걸 이렇게 쓸까요? 제가 여기 X하고 Y를 잡을까? X하고 Y 이렇게 잡을까? X하고 Y로 잡자. 그냥 문자를.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요, 계산할 수 있죠. 왜 계산할 수 있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를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이거 5B가 됐을 거고 이거 Y 더하기 6B가 됐겠죠. 여기까지 일단 공감이 될까? 그러면 쌤, 이거 써먹은 거는 예, 맞아. 이거 써먹었어요. 이것도 써먹었어요. 실업자 수도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바꿨으니까. 근데 아직 뭘 안 써먹었죠? 실업률은 같다라고 하는 실업률을 아직 안 써먹은 거죠. 실업률이 뭡니까? 자, 써볼까? 실업률, 10업률. 여기도 그냥 칸을 써버릴까? 이렇게 써버릴까? 그럼 어떻게 되죠? A라는 지역의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어 있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이만큼이니까 X 더하기 얘가 5B분의, 그죠? 실업자 수가 얼마냐면 얘가 5B예요. 이거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Y 더하기 6B, Y 더하기 6B 대 실업자가 얘가 6B인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뭐하다? 같다. 문제에서 같다 그랬거든. 실업률은 같다.
그래서 곱하기 100 안 하나요? 곱하기 100 하나만 하나 똑같죠 뭐. 그죠? 원래 곱하기 100을 써줘야 되지만 생각할게요. 신영아 이거 이해됐지? 곱하기 100을 생각할게요.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어차피 이 b하고 이 b는 사라질 거야. 그럼 이렇게 곱셈을 대각선으로 라인을 하게 되면 얘가 6x 더하기 얘가 30b가 5y 더하기 얘가 30b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서 뭐라? 6x가 5y와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문자로 잡았던 이게 알게 된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야? 6x가 5y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x가 5라고 하면 y는 6인 거죠. x가 5라고 하면 y는 6인 거죠. x가 5라고 얘기하면 y는 6인 거죠. 이렇게 들어간 거죠. 비례상수를 c를 써갖고요. 굳이 쓰자면 다시 6x가 5y인 거니까 x가 5이면 y가 6이니까 x가 5이면 y가 6이니까 5c와 6c로 바꿔주면 되겠지. 가능하겠니? 자, 마지막 물어봅니다. 고용률의 비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고용률 여기다 아래다 안 쓰고 여기다 바로 쓸게요. A 지역의 고용률은 어떻게 되죠? 15세 이상 인구 얼마냐? 3A야. 그럼 어떻게 쓸까? A 지역의 고용률은 3A분의 15세 이상 15세 인구 중에 취업자 수 얼마 잡았어요? 5C. 여기다 5C 잡아주면 되겠네. 자, B라는 지역의 고용률은 어떻게 되죠? B라는 지역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얼마였죠? 4A. 예, 4A분의 어떻게 되죠? 그때 취업자 수 여기가 6C가 됐던 거죠. 그럼 뭐야? 이 둘의 비율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네. 끝나네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돼? 3분의 5 대 4분의 6인 걸로 확인이 되고 양쪽에 이것도 약분할까? 이렇게 약분하고 양쪽에 6을 갖다 곱해버리면 6 갖다 곱하면 얘 얼마가 돼? 10이 되나요? 6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되죠? 10대 9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0 들어가고 여기가 9가 들어가니까 정답은 39이 되는 거죠. 이걸 니네가 이제 막 책들에서 보면 되게 막 짜증날 거야. 이래죠? 이게 여러분들 그 국어에서 비문학에서 저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라. 그러니까 비례상수를 통해서 뭔가 표현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리식의 범주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분류해서 하나하나씩 잘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잘 잡으시면 돼. 이것만 잘 잡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112번으로 넘어갈게요. 112번. 자, 112번은 그림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거는 이제 한 27번쯤 위치하는 거였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뭐냐? 이거의 컨셉이 뭐냐? 대칭입니다. 네, 제가 계속 대칭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보자마자 대칭인 줄 알아요? 미리 푼 거 아닌가? 당연히 미리 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음 봤더라도 이거 대칭이다라고 하는 걸 눈에 바로 박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보면 대칭인 걸 아냐면 요 인간이에요. 요 인간이에요. 이 내용이 되게 독특한 거란 말이야. 이 내용이 되게 독특한 거라고.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굉장히 독특한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 그림을 한번 그릴 텐데 문제는 이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2다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취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 그 왜 제가 대칭성에 관한 얘기인가? 봐보자. 내가 분명히 뭐라 하냐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이게 y는 x. 정근선의 형태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 이게 y는 마이너스 x였겠지. 그러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거랑 이게 1사분면에서 만나는 몇 점? 2점이 있대요. 저 k를 몰라. 이게 오겠지. 누구랑 평행하게? 얘랑 평행하게.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니.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 요 점에 A라고 하고 요 점을 내가 B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수직이잖아. 이것도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Y는 X에 관한 대칭 구조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뭐가 돼?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러면 요 잡을 잡혀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잡을까? A, A분의 2. 그리고 내가 이 문자를 책임지면 되지. A를 양수라고 하자. 응?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B라는 점은 뭐라고 쓰겠니? B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2,
감사합니다. a분의 2, a가 되겠죠?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그럼 문자를 많이 잡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줄까지 오면서 문자를 이렇게 잡은 걸로 하나 포인트 잡았고, 이제 뭐니? 이거다. 아, A, B, C가 90이다. 그러면 뭐야? B가 90이라는 거네. B가 90이다. 응? 그럼 B가 90이어야 돼. 여기가 그럼 90이래. 그럼 직각삼각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곡선 위에 있대요. 그럼 이쪽으로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C가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C가 이쯤으로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요 점을 잡겠죠. 응?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잡읍시다. 이게 90도다. 이게 90도다. 그래서 요 점에 잡혀 C를 하나 잡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대칭, 그러니까 대칭이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확인하죠.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요 점에 잡혀는 우리가 뭐라 잡느냐? 이게 대칭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갖다가 살려줄 수 있는 거냐? 라고 판단해 주시면 일단 여기랑 이렇게 넘어갔던 관점이니까 이것도 대칭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문자를 잡을게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B, B분의 2더라고 잡아줄게. 단 B는 0보다 작았다. 왜? 3, 4분면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잡아볼게. 여기는 대칭인 거 확실하지만 약간 아리까리하다면 이렇게 잡아서 B라는 문자를 세팅을 해봤어. 자,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던 이 과정에서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 뭐가 힌트가 나와 있었냐면 요게 나와 있어. AC가 얼마다? 2루트 5다. 응? AC가 2루트 5다. AC가 2루트 5다. 그럼 이거잖아, 이거. 요 두 점 사이 거리.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냐? 응? 되겠어? 자, 그럼 한번 잠깐만 봐봐. 여기서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어 이거랑 이거였는데, 그럼 아까 제가 수직 표시들을 했잖아. 일단 첫 번째 여기다 수직 표시를 이렇게 딱 주면, 여기도 지금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닮았어. 붙여놔. 아니 왜냐면 야, 이게 평행하잖아. 이게 평행한 상태니까. 왜냐면 직각이 됐다는 게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얘가 직각이 되는데 얘가 1대2다라는 형태가 되면 얘도 1대 얘가 2가 돼야 돼. 동의가 되시겠어요? 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1대2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아까 불확실하다고 했던 이 요소가 닮음이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C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이 점에 관한 이 점근선의 요점의 원점에 관한 대칭성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느낌 이해되냐? 다시 여기 직각 괜히 준 거 아니거든. 1대2야 1대2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요거하고 요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여기의 점과 여기의 점이 원점 대칭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힐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AC가 2루트 5다. 그럼 이게 2루트 5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가 루트 5고 얘가 루트 5라는 얘기지. 가능해? 그럼 결과적으로 뭐니? 요 길이가 루트 5라는 얘기는 원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니까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4라고 하는 요 값이 요 놈의 제곱인 5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돼버리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마이너스 5A의 제곱 더하기 얘가 4가 제로가 되므로 A의 제곱은 1 또는 A의 제곱은 얘가 4가 되는데 A는 양수라고 했었고요. 그럼 일단 A는 가능한 형태는 1 또는 A는 2였던 걸로 확인이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K값이 궁금하고요. 그럼 K값은 뭐라고 요청이 되고 있냐면 2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서는 그 이거잖아요. 요 점이 어디의 점이다?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의 점이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라면 저 a라는 점은 1,2가 되고 두 번째 a라는 놈이 2가 되면 저 라지 a라는 점은 2,1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림의 형태를 보더라도 얘가 초이스가 되겠죠. 그렇잖아. 아니 1,2지 얘가 2,1이라는 점을 요 점에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까? 아닐까? 아닐까? 대답들을 하겠죠. 진짜 여기서 30분 아직 안 넘었는데 아직 미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 이 점이 1,2 이게 D가 2,1이라고 있질 않을 거 아니냐. 요걸로 가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A, 여기가 Y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결과적으로 넘기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뭐였죠? K의 제곱의 값, 여기 있구나. K 제곱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3이었고 K의 제곱은 얼마였다? 9였다. 이렇게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대칭성에 대한 느낌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대칭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건 왜 하필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 직선을 줬냐라는 거야. 이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대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좀 읊어내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맨 마지막 116번이 한 번 더 남았어요. 116번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센수학에 보니까 C단계 있더라고요. 센수학에 여기도 C단계 뭐 있고 여러 가지 책들에 좀 그렇게 포진되어 있던데 116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2009년도 9월 학평 27번에 있었던 문제인데 일단 얘가 좀 불편해. 왜 불편해? 문자가 더럽게 길어. n이라는 문자 하나밖에 안 쓴 것 같은데 되게 뭔가 많아. 자, 이게 뭐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이름 불러서 물어보면 조그맣게 대답하고 이러잖아, 그지? 내 눈치 이렇게 보고 있고, 그지? 고개 숙이면 저는 바로 부르거든요. 수연아 나 좀 봐줄래? 이거 뭐라 그래? 네, 감사합니다. 유수 감사합니다. 대칭 차집합, 그죠? 대칭 차집합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하고 이거에 관한 범위를 보자 이거야. 이건 유리식 범위거든요. 유리식 문제인데 일단 힌트를 봐. 나는 이걸 먼저 봐. 이거 n이 4라는 거야. n이 5라는 거야. n이 6, 9라는 이런 얘기거든. 여기다 나 4 한번 집어넣어 볼게.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12 더하기 2가 되고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12 더하기가 6이 되어서 요 결과가 얘가 30이고 요 결과가 얼마냐면 얘가 34야. 여기다가 4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34고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3 올라가니까 얘가 37인 거야 얘들아. 맞냐? 그러면 잘 봐. 이 A 요거를 그냥 수직선에 표시하지. AN이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30부터 시작해서 34까지 가져가. 너 AN이라고 하자. 두 번째 BN이라는 놈은 34부터 시작해서 37이라고 하자. 여기가 BN이야.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렇잖아. 여기다 4를 갖다 딱 집어넣고 4를 갖다 집어넣더니 교집합이 있다니까. 여기 교집합이 있어.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AN에만 있고 B에만 있는 거. 그죠? 교집합 빼는 거니까 교집합 빼는 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첫 번째 n이 4일 때 대칭 차집합의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일 거야. 근데 출제자가 뭐라 그랬어?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당연히 얘가 가장 작겠지. 이런 느낌이겠지. 이해가 되니? 그럼 왜 하필이면 4부터 줬을까? 그 고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어차피 이 수직선들은 보통 이렇게 갈 거야. 봐봐. 이렇게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AN이 이렇게 돼 있으면 BN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만약에 여기도 BN일 수 있어. 이렇게 이게 BN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대칭 차집합의 개념에서는 어디가 들어가? 여기만 들어가지. 가운데가 비어져 버릴 거 아니야. 양쪽에 끝자락만 공통된 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은 누구야? 얘겠지. 그래요? 그래요? 되게 답답하네. 미쳐버리겠어. 야, 얘들아, 만약에 얘가 만약에 BN이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만약에 AN이 여기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대칭 차집합은 어떤 거였겠니? 당연히 여기였겠지. 이게 대칭 차집합이지. 그 중에 가장 작은 놈은 이거였겠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럼 니네가 여기 문제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건 누구야? AN의 가장 작은 이거랑 BN의 가장 작은 요 놈이 언제 더 클 것인가를 판단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BN이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최소가 될 거니까. 그래? 그러면 쌤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프 그려도 돼.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게. 자, 간다. 이거 n으로 잡을게. n이라고 하는 n축으로 잡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2x제곱 더하기 2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일단 n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주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요 an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보면 얘는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려보니까 알게 됐어. 그럼 요 점을 찾아보자 이거. 이 두 점이 뭐 해지는 지점? 같아지는 점을 찾아보자 이거. 같은 지점을 찾아보자. 이 두 개를 갖다 놔버릴까? 그럼 어떻게 되니? 2n제곱 더하기 2하고 n제곱 더하기가 3n이 같았어. 3n 더하기 2가 같았어. 요거 없앴어. n제곱 얘가 마이너스 3n 이퀄 제로야. 따라서 n은 0 또는 3이거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0일 때고 이게 3일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한 번만 봐봐. 얘들아, 지금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n이 3보다 작아? n이 3보다 작아? n이 3보다 작아. 그럼 누가? 요 흰색 부분에 해당되는 저 bn이 an보다 어땠어요? 작았죠. 여기가 bn이고 여기가 an이니까 bn이 더 작았어요. 근데 n이 3보다 크면 요쪽 부분이면 요 주황색 부분이 an이고 요 흰색 부분이 bn이니까 bn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사업도 시작해. 뭐 보라고? 요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bn이 an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 얘기야. 최소는 누구에게서 가져와? 여기서 가져와. 아, 이러면 나는 여기서 요 해당되는 요 데이터, 요 데이터가 최소값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떤 경우에? n이 3보다 클 때는 요게 저 인간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렸고 그래프 상황에서 3보다 큰 경우에는 얘가 an이 최소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요 최소를 이거에서 가져온 거죠. 응?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기로 다시 가져와서 이걸 풀어줄 텐데 그럼 F4, F5, F 이거 어떻게 쓸 거냐? 다 일일이 계산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왜? 이 식이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FN에 1을 씁니다. 이게 뭐였죠?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인 거죠. 인수분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유리식 범위의 부분분수죠. 부분분수죠. 두 수의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얘에서 빼면 1인 거니까 우리는 이 수식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가 n 플러스 2분의 1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n이 3보다 큰 경우에 한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5분의 1 마이너스가 6분의 1로 가고요. 5를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고요. 맨 마지막 9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죠? 10분의 1 마이너스가 11분의 1인 거죠. 끝났네. 응? 끝났어. 요거 이렇게 사라지는 규칙들에 의해서 5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그래서 얘가 55분의 6이다. 요렇게 계산이 됐던 거죠. 그러면 110K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2로 계산이 되었던 거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자주 만나게 될 문제이다 보니까 숫자에서 왜 하필이면 4부터 물었을까를 생각해서 그냥 거꾸로 추론을 하다 보면 어떤 이런 느낌에서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해서 최소가 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고, 특별히 유리식 범위에서 얘네들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뭐다? 부분분수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다수를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무리 문제는 제가 8개를 뽑아놨어요. 그거는 이따가 상황 봐서 한번 풀든지 하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끔 한번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상황 따라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일단 오답 노트를 좀 먼저 잠깐 시도를 할 건데요. 문제 번호들을 한번 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답을 한번 잠깐 하고 갑시다. 노트는 다 받으셨죠? 밖에서 다 챙겨 오셨죠? 아까.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3번 하나 잡아주시고요. 103번 되셨어요? 네, 104번도 하나 잡아주시고. 써드릴까요? 103번, 104번이 중요해서. 여기 있습니다. 103번, 104번.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을 좀 넘겨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 110번 문제, 110번 문제. 네, 110번 문제. 그 뒷장에 보시면, 113번 문제. 예. 그 다음에 여기 114번 문제. 네,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원래 한 7개쯤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이 정도 선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이게 다 완료되신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미완료된 부분들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쭉 보고 그 다음에 9시 타임에 정확하게 그거 갈게요. 우리 타임 잡는 거 하겠습니다.